생산과 소비 브로그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탄핵은 태블릿 PC 사건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게 아니었다. 그것을 알 수가 있죠. 언론사들이 2016년 7월부터 계속 청와대를 상대로 폭로성 보도를 하죠. 그래요. 2016년 7월에 조선일보가 이제 우병우를 공격을 했어요. 2016년 7월달부터 시작된 거죠. 계속 8월달에도 공격을 하고 8월달에는 이제 재단에 대해서 재단을 가지고서 공격하고 근데 계속 이슈가 되지 않았죠. 그 뒤로 이제 언론사들이 조선일보뿐만이 아니라 다른 언론사들도 폭로성 보도를 하죠. 경향신문도 폭로를 하죠. 정유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그래도 이제 큰 소동이 일어나진 않았죠. 계속 이제 폭로성 보도만 하는 거죠. 폭로성 보도 중에 하나가 태블릿 PC였죠. 근데 태블릿 PC가 통했던 거죠. 다른 것들은 계속 폭로했지만 안 먹히다가 그래요. 태블릿 PC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태블릿 PC를 가지고서 국정농단이다. 모든 국정을 최순실이 다 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태블릿 PC를 보니까 수정 기능이 없더라.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태블릿 PC가 어떻게 되었는가. 가짜뉴스에 근거가 된 태블릿 PC에 대해 살펴보자. 김한수 전 행정관이 운영하던 민간회사 마레이 컴퍼니 명의로 2012년 6월경 태블릿 PC를 구매했다. 일단 소유자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구매한 이는 그래요. 법인인데 김한수라는 이제 비서관의 회사더라. 이걸 확인할 수 있죠. 김한수가 구매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태블릿 PC 통신요금 역시 김한수 전 행정관이 운영하던 마레이 컴퍼니의 법인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지불되었다. 소유주는 누군가요? 김한수라고 봐야 되는 거죠. 구매한 이도 김한수고 비용을 지불한 이도 김한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알려진 것과는 많이 다르죠. 그 당시 알려졌던 것과는. 최순실 것으로 다 알고 있었는데 구매한 이와 비용을 지불한 이가 따로 있었더라. 그렇게 되는 거죠. 최순실은 재판 내내 태블릿 PC는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 말은 맞는 거죠. 뭐 자신이 구매한 것도 아니고 비용도 다른 사람이 지불하고 있었으니까. 재판부는 태블릿 PC를 최순실 소유로 결정했지만 이는 상식 밖의 틀린 판정이었다. 틀렸죠 뭐. 구매한 이가 있는데 비용을 지불한 이도 따로 있고 김한수가 구매하고 비용을 지불했는데 김한수 거지 그게. 쓰게 한 거죠. 빌려준 거죠. 최순실한테. 기본적으로 소유권은 상품을 구매한 이 얘기했다. 상품을 구매한 뒤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도 있는데 그 경우 소유권은 타인에게 넘어간다. 하지만 통신 비용을 마레이 컴퍼니가 지불하였으니 태블릿 PC를 최순실이 넘겼다고 하여 소유권이 바뀐 것은 아니다. 그냥 쓰게 한 거죠. 최순실이 실제로 사용했다면 그것은 빌려서 사용한 것일 따릅니다. 뭐 그 당시에는 소유권이 최순실한테 있다 이렇게 이제 판정이 나야 그래요. 그 당시에는 이제 국정농단이라면서 막 그랬죠. 그러한 어떤 선동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판정이 나왔구나. 정치 재판이었구나. 그 사실을 알 수 있죠. 아니 구매하고
통신 비용을 지불한 이 소유주 그게 어떻게 빌린 사람 것이 소유가 될 수 있어요. 단순히 그 사용했다 해서 그 사람의 것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집도 뭐 빌려주잖아요. 임대하는데 그것을 뭐 사용하고 관리한다 해서 그 사람 거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잖아요. 빌려준 거는 빌려준 거죠. 김한수는 박근혜가 집권하기 전까지 최순실과 같이 박근혜를 보좌한 사람이다. 김한수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즉 최순실과 같은 팀 소속이라고 말할 수 있다. 최순실과 김한수는 둘 다 박근혜 비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최순실과의 차이점은 김한수는 공직을 맡았지만 최순실은 공직을 맡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된 뒤에 박근혜가 최순실을 공직에 임명하지는 않았죠. 비서들은 정보를 공유해야 하니 태블릿 PC를 구매하여 최순실에게 넘긴 것으로 보인다. 그래요. 대통령이 되기 전에 PC를 하나 넘긴 거죠. 박근혜 비서들이 있는데 비서들이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최순실에게도 하나 넘긴 거죠. 그래요. 대통령 되기 전에 있었던 일이죠. 비서들은 정보를 공유해야 하니 태블릿 PC를 구매하여 최순실에게 넘긴 것으로 보인다. 2014년 3월까지 청와대 문서가 전달된 것으로 태블릿 PC에서 확인된다. 근데 이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문서를 보냈겠죠. 근데 언제까지 보냈느냐 그걸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2014년 3월까지 보냈다는 거예요. 박근혜 정부는 2013년 2월 25일 출범하니 청와대 문서가 최순실에게 전달된 것은 1년 정도이다. 비서들 간에 정보를 공유하는데 최순실에게도 정보가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 문서가 언제냐? 2014년 3월까지만 보내졌더라. 같이 이제 문서를 공유하다가 최순실은 빠진 거죠. 1년 정도 전달되다가 중단된 이유는 간단하다. 최순실이 민간인이라고는 하지만 같은 팀이라고 생각한 비서관들이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보인다. 그냥 하던 대로 계속 정보를 공유했다는 거예요. 비서들이 있는데 집권하기 전부터 비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태블릿 PC는 집권하기 전에 전달되었고 계속 그냥 정보를 공유했다는 거예요. 1년 정도는.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중단하는 게 맞았죠. 근데 이제 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전달했겠죠. 비서진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우중을 잘 아는 최서원의 도움이 필요했다. 하지만 최순실은 국정에 대해 일일이 가섭할 정도로 국정 전반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없었다. 민간인 신분이지만 최순실도 일정 기간 동안은 비서 역할을 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집권을 하니까 청와대 비서관이 된 이들은 국정에 대해서 그래요. 보좌를 해야 되죠. 그 전문가들하고 접촉하면서 담당자들과 접촉하면서. 근데 최순실은 민간인이니까 국정에 대해서 알지 못하잖아요. 담당자들을 접촉할 수도 없고 일일이 민간인 신분으로. 하지만 최순실은 국정에 대해 일일이 간섭할 정도로 국정 전반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없었다. 청와대 비서관들은 최순실의 견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정보 전달을 중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처음에는 좀 이렇게 정보 전달을 하지만 최순실이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많은 게 있어야지. 특정 분야 빼고는 아는 게 없다는 거예요. 외교, 산업, 국방, 조언해 줄 수 있는 게 있냐는 거예요. 전문적인 분야인데. 그 당시에는 문서들이 있으니까 국정은 최순실이 좌지우지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년 정도 이제 정보가 공유되다가 중단됐다는 거예요. 최순실 역시 귀찮아서 보내지 말라고 한 것 같다. 그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계속 그 문서가 온다는 거예요. 1년 동안 몇 건이 왔나요? 200건이 왔다는 거예요. 200건에 대해서 조언을 해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최순실이. 그 보내지 말아 있겠죠. 1년에 200건에 대해서 조언을 하려면 뭐 그래요. 얼마나 바쁘겠어요. 하루 종일 연구해야 되고. 최순실이 그래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청와대에 들어간 것도 아닌데. 장시호가 제출한 또 다른 태블릿 PC가 있는데 여기에는 국정 전반에 대한 문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정보가 공유된 거는 1년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다 중단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죠. 공직을 맡으면 사명감이 생기니 연구를 해서라도 조언을 하겠지만 최순실 입장에서 민간인 신분으로 온갖 국정일을 검토하며 조언을 하는 일은 고역인 셈이다. 아 그렇잖아요. 1년 동안 200건 왔는데 그걸 어떻게 다 연구를 하고 조언을 해요. 공직을 맡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없는데 결론적으로 국정농단으로 알려진 사건은 허구였다. 그 허구라는 거예요. 1년 정도 문서를 공유하다가 그냥 중단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왜 공유했냐? 민간인 신분이지만 그래요. 집권 전부터 최순실은 일종의 비서였다는 거예요. 같은 팀 소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유된 것이지. 뭐 최순실이가 뭐 국정을 막 그렇게 막 운영한 게 아니다. 그랬으면 뭐 계속 있어야죠. 뭐. 근데 한 1년 정도 전달되다가 중단됐다는 거예요. 한국의 법상 국가기밀이 민간인에게 넘어간 것이 불법일 수 있지만 민간인에게 조언을 구한 정부 책임이지 민간인 책임은 아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당시 국정농단이라면서 큰 일이 있었죠. 최순실 책임이 있냐는 거예요. 민간인인데 책임 없다는 거예요. 뭐 조언을 구했다 정부에서. 근데 이제 그게 좀 불법성이 있다. 조언 구하면 뭐 조언해줄 수 있죠. 뭐 민간인이라도 뭐 대통령이 조언을 구하거나 아니면 뭐 비서관들이 조언을 구하거나 조언을 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게 꼭 불법이라면 그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건가요? 민간인에게 정보를 넘긴 정부 관계자가 책임이 있는 거지 뭐 최순실이 책임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정부가 조언을 구하면 조언을 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지 민간인이 불법인지 합법인지 따지면서 조언해야 하는가? 대통령이 질문을 했어요. 근데 국가 기밀이에요. 그래요. 질문을 받은 민간인이 뭐 그냥 답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아니지. 그 질문에 대해서 기밀인지 아닌지 따질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건과 관련해서 최순실은 책임이 없다 이 말인 거죠. 그리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다. 최순실이 그렇게 막 부지런해서 막 연구하고 막 일일이 조언하고 그런 게 아니다. 그냥 1년에 한 200건 정도 왔는데 그 뒤로 중단된 걸로 봐서는 그냥 보내지 말라고 한 거다. 귀찮잖아요. 그거. 청와대 비서도 아닌데 최순실이. 그렇죠. 그럴 의무도 없는 거고. 실상 장기에 걸쳐 최순실은 박근혜를 보좌했으니 국회의원이건 비서관이건 공직을 맡아 박근혜를 보좌하는 것이 타당했다. 보통 이제 대통령 될 사람은 근처에서 보좌한다. 아니 그럼 비서관이 되건 국회의원이 되건 보통 그렇잖아요. 박근혜가 가장 신뢰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을 텐데. 근데 뭐 최순실은 특별히 공직을 맡지는 않았잖아요. 최순실은 공직에 욕심이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다. 특별히 뭐 공직에 욕심은 없었던 사람인 거죠. 최순실은 국정농단으로 뒤집어 써서 그렇지. 객관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공직도 맞지 않았는데 뭐 무료로 막 1년에 200건씩 문서 보내오면서 그 검토해달라 이러면 검토할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귀찮아서 안 하지. JTBC는 취재 과정에서 태블릿 PC를 입수했다고 전했다.
어떻게 입수했느냐 이것도 봐야 되는 거죠. 태블릿 PC는 고영태가 사용하던 사무실 책상에서 발견되었다. 고영태가 사용하던 사무실 책상에서 발견되었다는 거예요. 더블루케이는 최순실이 설립한 회사인데 고영태를 이사로 임명했고 고영태가 더블루케이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영태는 최순실의 비서로 보인다. 또 고영태는 누구냐? 또 최순실의 측근 인사였다. 그렇게 그렇죠. JTBC는 폐쇄된 사무실 책상에서 태블릿 PC를 입수했다. 근데 JTBC는 어떻게 태블릿 PC가 폐쇄된 사무실에 있었냐? 있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또 그 태블릿 PC를 고영태가 관리를 했으면 중요한 태블릿 PC를 왜 폐쇄된 사무실에 남겨놓았느냐? 다 문제가 있는 거죠. 고영태가 넘긴 거죠, 뭐. 그렇잖아요. 뭐 아닐 수도 있지만 JTBC는 취재하는 과정에서 입수했다 하지만 조사하면서 좀 현실성이 없는 거죠. 박근혜 비서들이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태블릿 PC는 최순실에게 주어졌고 최순실은 고영태에게 태블릿 PC를 관리하게 한 뒤 필요한 정보를 고영태에게 보고받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고영태가 태블릿 PC를 넘겼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뭐. 비서들 간에 공유하는 태블릿 PC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최순실에게 주어졌고 최순실은 이제 고영태에게 태블릿 PC를 맡긴 거죠. 그러니까 고영태 사무실에서 태블릿 PC가 발견되지. 최순실이 관리하고 사용했으면 고영태 사무실에서 발견될 이유가 없는 거죠. 고영태가 이와 같은 일을 벌인 이유는 최순실을 제거한 뒤 재단을 장악하기 위해서였다. 최순실은 고영태와 가까운 이들을 재단에 입사시켰다. 김수현, 노승일 등이 있다. 그런 실무자들이죠. 그들이 나눈 녹취가 증거로 남아있다. 어떤 대화를 했느냐. K스포츠 재단을 장악하여 우리가 이권을 챙기자. 최순실을 몰아내고 재단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이제 그런 음모를 꾸몄다는 거예요. 그래요. 법적으로 그냥 제거해버리고 이제 실무자들이 재단을 장악해서 꿀꺽 해버리자. 이제 그런 계획이 있었다. 이것은 이제 증거로 남아 있는 거죠. 문화체육부는 2017년 3월 이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설립 과정에서 불법적인 권력 개입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설립 허가를 직권 취소했다. 결국은 어떻게 됐냐 이 사건 이후로 둘 다 불법 단체로 규정하고 해산시켰죠. 재단이 해산되면서 남은 약 700억 원 규모의 재산은 고영태 일당의 손에 들어가는 대신 청산 절차를 거쳐 국가로 귀속되거나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되었다. 배신한 이들은 재단을 장악할 수 없었고 결국 모두 직장을 잃었으니 배신의 대가는 모든 이들이 파멸이었다. 다 파멸했죠, 뭐. 그냥 배신 안 했으면 그냥 월급 타고 살 건데 직장을 유지하면서 뭐 그래도 이제 뭐 알 수는 없는 일이긴 한데 또 정권이 바뀌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었으니까 어쨌든 간에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불법 단체가 되면서 다 직장을 잃어버린 거죠. 꿈은 컸지만 재단을 장악하자. 버린 일이지만 다 잘못됐다. 결국은 재단이 이제 불법화되면서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 직전까지 여러 사건들과 루머가 있었다.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막 여러 사건들이 있었죠. 한번 보자는 거예요. 간단하게 막. 대부분 다 거짓말이겠죠. 대부분 다 루머라는 거예요. 태블릿 PC 및 문건 유출, 국정 개입 아니다. 1년 정도 전달되다가 중단되었다. 비서들이 문서를 공유한 것으로 보인다. 최소한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전달하다가 끝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최순실도 귀찮아서 뭐 보내지 말아 했을 수도 있고. 미르 K스포츠 재단과 관련된 일이 있었다. 이거는 좀 실체가 있는 거죠. 정유라 2대 부정 입학 이것도 좀 실체가 좀 있는 거고.
관저체류 및 보고 시간 조정. 이거는 뭐 별 의미 없다 했죠. 예전에 설명했죠. 뭐 7시간이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다. 뭐 보고 받고 검토하고 준비하면 7시간 걸린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뭐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은 뭐 크게 소동과는 큰 관련이 없는 거죠. 청와대 무속 구판설. 이거는 이건 근거가 없는 거죠. 뭐. 최순실 재산 300조 은닉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박정희가 천문학적인 돈을 외국에 빼돌렸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천문학적인 돈을 빼돌렸으면 지금의 한국이 있겠냐는 거예요. 돈 있을 때마다 산업시설에 투입했으니까 이와 같은 한국이 있는 거죠. 산업이 발전한. 돈 다 빼돌렸으면 한국이 과거처럼 농업국가로 있겠죠. 하여튼 그렇게 믿고 있죠. 박정희를 싫어하는 이들은 천문학적인 돈을 빼돌렸을 것이다 이러면서 그것을 아마 최순실이 관리하고 있을 것이다. 한번 알면서도 루머를 퍼뜨린 걸 수도 있고 그렇죠. 정유라 대통령 친자설 이런 것도 있었고 근거 없는 거고 세월호 인신공양설 근거 없는 거고 최태민 영생교 주술집에설 아니 다 근거 없는 거죠. 그게 다 볼 필요 없는 거고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일일이 다 다룰 순 없으니까 수많은 사건과 루머가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한 일은 최순실이라는 민간인이 국정 전반을 좌지우지했다는 사실이었다. 근데 앞에 살펴봤죠. 그런 건 아니다. 태블릿 PC를 보니까 문서가 1년 정도 전달되다가 중단되었더라. 그 200건을 다 어떻게 다 검토하냐. 신문이 공직자도 아니고 아무 의무가 없는데 아마 귀찮아서 보내지 말아 했을 거다. 당연하죠. 그 근거를 뒷받침하는 사건은 정유라 입시 비리 사건과 미르 K스포츠 재단 설립 사건이다. 좀 근거가 있는 건 두 건이더라. 한번 보자는 거예요. 나머지 사건들은 특별히 전 국민들을 놀라게 하는 사건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건을 보자. 블랙리스트 사건도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들은 화가 날 수 있지만 한국인들이 공산주의 세력에 의해 타락하고 반국가 행위로 한국이 멸망하는 것을 걱정하는 이들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좀 의견이 갈린다는 거예요. 누가 국민들을 타락시키는지 정부가 알아야 할 것 아닌가. 그렇다고 하여 지원을 안 한 것이지 불이익을 준 것은 없지 않은가. 한국에서 공산화하려는 세력에게 지원까지 해야겠는가. 즉 이와 같은 사건은 어떤 사람은 화나겠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에 불과하다. 이 사람은 아무래도 좀 공산주의자 같아. 과거에는 이제 그런 활동 자체를 금지시켰죠. 불법화돼서 체포되고 그랬죠. 근데 현 시대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허용이 되죠. 폭동을 일으키는 거나 그런 건 안 되지만 표현의 자유는 인정해 주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원까지 해야 되냐 이제 이런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인 거죠. 근데 국가 수립 세력 인사들은 그렇게까지는 해서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특별히 문제를 안 삼죠. 근데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 입장에서는 화날 수 있죠. 왜 우리는 지원 안 해주냐. 이럴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 입장인 거죠. 사회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은 아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유라의 입시 비리 사건에 대해 살펴보자. 입시 비리 사건은 근거가 있으니까 실체가 있으니까 좀 봐야 되겠죠. 정유라는 승마 특기생으로 이화여대에 입학했는데 실력에는 문제가 없었다. 금메달리스트니까 실력에는 문제가 없는 거죠. 2014년 9월 20일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실력 있는 젊은이였다. 실력 있는 거죠. 금메달을 획득할 정도면. 어떤 이들은 면접할 때 금메달을 들고 간 것을 문제 삼지만 자기 실력을 입증하기 위해 금메달을 들고 가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된다. 안 될 수 있죠. 표창장을 위조해 제출하는 사람도 있지 않은가. 아니 실력을 따는 금메달 들고 갈 수 있죠. 물론 이화여대 입시 규정에는 면접장에 수험생 본인을 제외한 어떠한 외부 물품이나 증빙 자료도
지참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고는 전해지지만 뭐 금메달을 들고 간 것을 큰 흥겨로 보기는 어렵다. 뭐 큰 흥겨는 아니잖아요. 자기 실력 입증하기 위해서 저 금메달 땄습니다 하고 보여줬다는 거예요. 실력 있습니다. 이제 이걸 한 거죠. 뭐 흥겨이긴 하지만 뭐 그렇다 해서 뭐 그거 가지고 크게 문제 삼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문제는 당시 이화에 대한 승마 특기생을 선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문제는 이화에 대해서는 전해 선발하지 않았죠. 근데 뭐 선발할 수 있죠. 뭐 추가로 시술할 수 있잖아요. 최순실 씨는 여야대 총장 최경희에게 청탁하여 승마 특기생을 특별히 뽑았다고 전해진다. 최경희의 지시를 받은 남궁공 차장은 면접위원들에게 금메달을 들고 나타난 이에게 이를 선발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해진다. 최순실을 비롯한 관련 인사들은 다 체포되어 수감을 했다. 뭐 이제 수감 생활을 했죠. 뭐 최경희 총장이나 남궁공 차장이나. 근데 좀 뭔가 잘못된 좀 바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죠. 다 그 얘기는 했지만 다 고백을 한 거죠. 이제 학교 관계자들이. 아니 근데 뭐 특별하게 뭐 말을 잘못해서 체포되어 수감 생활을 했지. 사실은 말만 잘하면 이런 경우는 뭐 체포될 일이 없잖아요. 올해부터 뭐 승마 특기생을 선발하기로 했는데 정유라가 금메달을 보여줘서 실력 있는 젊은이다 생각해서 선발했다. 이러면 문제될 게 뭐가 있어요. 뭐 최순실이 청탁했니? 또 총장이 뭐 이런 지시를 내렸니? 말이 많으니까 사실은 이제 큰 문제가 된 거지. 아니 그냥 뭐 올해부터 뭐 스마 특기생을 뽑기로 했다. 정유라가 금메달을 들고 와서 실력 있는 젊은이라 생각해서 뽑았다 이러면 뭐 사실 문제될 게 없는 거죠. 하여간 이 사건으로 최순실은 권력으로 학생 선발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인물로 인식되었다. 좀 국민 전체를 그래요. 흥분시키는 일이죠. 사실은 공정을 중시하니까. 공정이 중시된 한국에서는 이와 같은 일을 일이 용납되지 않았으니 한국인들은 입시비리 사태에 대해 크게 분노했다. 최순실이 공직에는 연연하지 않았지만 모정을 부르지는 못했다. 뭐 잘못한 거죠. 뭐 비리를 저질렀으니까. 그래요. 최순실의 모정은 실로 컸다. 모정 때문에 문제를 일으킨 거죠. 대부분 다 모정 때문에 생긴 문제인 거죠. 삼성전자로부터 정유라가 탈 말을 대여받아 사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말을 대여받은 일을 뇌물로 판정했지만 말을 3번 사고 파는 일을 삼성전자가 맡았으니 소유권은 삼성전자에게 있는 것이다. 사고 판 것은 삼성전자가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대여한 거죠. 좀 소유권에 대해서 좀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죠. 태블릿 PC도 그렇고. 구매하고 비용을 지불한 사람이 소유권자지. 뭐 이상하게 재판을 했죠. 뭐 알면서도 재판을 했겠죠. 뭐 국정농단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집을 사고 팔았으면 집을 사고 판 이가 주인이지. 집을 관리하고 배타적으로 사용하면서 집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이가 소유권자라는 재판은 틀린 것이다. 그렇죠. 집을 대여할 수 있죠. 임대받은 임차인은 사용하죠. 배타적으로. 관리도 하고 실질적으로 지배하죠. 그러면 그 임차인이 집 소유권자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재판인 거죠. 말이라고 하여 다르지 않다. 한국에는 소유권의 개념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뭐 확립이 안 되어 있는 건지 뭐 그냥 마음대로 재판을 하는 건지 정치 재판을 한 것으로 보이죠. 뭐 모르진 않을 테고
당시 승마에서 삼성전자로부터 지원을 받은 인물은 정유라밖에 없었기 때문에 최순실이 대통령 권한을 이용한 것이라고 전해진다. 네, 이렇게 전해지죠. 삼성전자는 지원한 인물이 6명이었고 정유라는 처음 제공받은 것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그런 말을 하겠죠. 뭐. 꼭 문제가 됐다. 이 불법 어떤 뇌물이었다 이러면 대여료가 되는 거겠죠. 뭐. 근데 그 입증하기는 뭐 그래요. 뭐 그 한번 생각을 명확하게 딱 이거다 저거다 얘기하기는 어렵죠. 뭐 그렇게 보이긴 하죠. 뭐 이게 그 외부에서 보기는 박근혜는 기업인들을 설득하여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설립했다. 그렇죠. 물론 기업 측에서는 대통령의 설득을 협박으로 생각할 수는 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살펴봐야 되겠죠. 기업들로부터 이제 출연을 받았죠. 박근혜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관리를 최순실에게 맡긴 것으로 재판부는 판정했지만 최순실은 인사추천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이 관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재단 통장에서 최순실 계좌로 직접 돈을 이체하거나 급여를 받은 기록이 없었다. 실제로 없었다는 거예요. 뭐 법원은 대통령의 힘을 빌려 재단을 세우고 자신의 유령 회사들을 통해 그 재단의 돈을 빨아들이려 한 거대한 설계 자체를 유죄로 보았다. 통상 재판은 과거의 저지를 죄에 대하여 처벌하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상하여 처벌하진 않는다. 결국 음모론에 입각하여 재판한 셈이다. 이상한 재판을 했다는 거예요. 보통 처벌은 어떻게 하나요? 과거에 저지른 죄에 대해서 재판을 하지. 뭔가 이 이런 네가 이런 음모를 꾸몄지 하면서 재판하는 경우는 원래 없다는 거예요. 자꾸 이제 재판이 어떤가요? 정치 재판이죠. 뭐, 예를 들어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설립했는데 예를 들어서 최순실이 어떤 직을 맡았다. 혹은 또 어떤 금전을 뭐 횡령했다. 직을 맡은 상태에서 그러면 문제가 되는데 최순실은 인사 추천을 했지만 특별히 뭐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경영에 관여하려 했으면 직을 맡았겠죠. 그러니까 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이 경영하고 이런 게 뭐 귀찮잖아요. 왜 하냐는 거예요. 돈도 안 받고 무료로. 국정도 마찬가지죠. 문서 보내면 보내지 말아야지. 귀찮게 왜 자꾸 보내냐 이러죠. 직을 맡았으면 모를까. 국정을 운영하려면 연구를 해야 되고 1년 동안 200건이 왔는데 그걸 어떻게 연구를 해요. 직도 안 맡고 보내지 말아야지. 근데 이제 최순실이 모든 일을 다 한 것처럼 하면서 최순실을 처벌했다는 거예요. 억울할 수 있는 거죠. 하여간 최순실은 대통령의 신뢰를 받는 인사였지만 노무현의 형이 노건평이나 김대중의 자녀들처럼 금전을 취한 적은 없다. 아니 뭐 금전을 취한 적이 있었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걸어볼 때 권력뿐만 아니라 금전에도 큰 욕심이 있는 인사는 아니었다. 대통령 집권 한 4년간 집권하는 동안 최순실이 안 밝혀진 게 있는지 모르겠다만은 뭐 밝혀진 것으로 볼 때는 뭐 금전을 취한 적도 없다는 거예요. 뭐 금전이나 뭐 권력욕에 큰 무력이나 권력욕이 있었던 사람은 아니죠. 좀 그러니까 좀 많이 과장된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노무현 형이 노건병은 수십억 원을 챙겼잖아요. 김대중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뭐 그냥 챙겼겠냐는 거예요. 권한을 행사하고 챙겼겠지. 근데 뭐 최순실은 뭐 특별히 뭐 권한을 그래요. 행사하면서 돈을 챙긴 게 없잖아요. 아, 전혀 없는 건 아니죠. 그거 얘기했잖아요. 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이 사람이 좀그 대통령 권한을 이용한 것 같다. 뭐 그것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죄죠.
그 처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좀 무겁게 받았죠. 근데 뭐 노건평이나 김대중 자녀들이 저지른 죄는 어떤가요? 뭐 수십억 원을 챙기면서 어떤 권한을 행사한 거잖아요. 그렇게 보이잖아요. 더 심각하죠. 실상 최순실에 대한 재판 대부분은 정치 재판, 즉 공산당식 인민 재판이었다. 아 그렇잖아요. 직책도 없이 권한을 왜 행사하냐는 거예요. 정확히 죄라고 할 만한 사건은 자녀 입시 비리 외에는 없다. 뭐 자녀 관련 사건 빼고는 뭐 특별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이전에 대통령 가족들이 저지른 범죄는 최순실이 저지른 범죄보다 훨씬 심각했다. 실제로 돈 받고 고난을 행사했다는 거예요. 최순실한테 그런 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최순실은 세종적으로 20년 선고를 받고 9년째 수감 중이다. 한국은 여전히 고도의 간섭적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대통령 가족과 일반인을 차별하는 것이 그 증거이다. 왜 차별하면 되냐는 거예요. 죄는 있죠. 뭐 자녀 비리, 어떤 비리 사건. 그게 뭐 20년씩 감방에서 살아야 될 일이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한, 한, 한 1, 2년 살았으면 된 거지. 야, 2, 3년 많이 살면. 그런 거죠, 뭐. 살인을 저질러도 5년 이상인데, 뭐, 아주 그렇게 심각한 범죄는 아닌 거죠. 아니, 범죄는 맞죠. 너무 무겁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